70세 이후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 유빌까지,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 방법, 70세 이후 노인 중 40% 이상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혹은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유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해결책은 상상보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나아질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김지연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2세이며 그녀 또래의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은퇴 후 단절감, 외로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인생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텅 빈 집의 고요함 속에서 길을 잃고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거나 어떤 것도 즐기기 어렵게 만드는 통증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지연 씨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의 정서적 무게부터 나이가 가져오는 신체적 부담까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김지연 씨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한 방식입니다. 그녀는 그 틀에 박힌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복과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작은 변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스스로 통제하고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김지연 씨가 찾았던 것처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7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실용적인 조언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유 1. 은퇴 후 목적 상실.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직장의 일상 루틴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가거나 사업을 관리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등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난 후 은퇴는 거대한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과 함께 제공되었던 구조, 책임감, 심지어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사라지면서 목적 없는 느낌을 남깁니다. 이것은 김지연 씨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삶을 즐길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지? 그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면 또 다른 하루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이 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은퇴가 반드시 목적의식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새로운 열정을 탐험하고 오래된 취미를 재발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고 당장 하나의 큰 인생을 바꾸는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주지 마세요. 목적은 항상 큰 프로젝트의 형태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 목적을 찾는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풀타임 일이 아니어도 되지만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돕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동네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이든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웰빙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취미와 다시 연결. 인생이 바빠지기 전에 좋아했던 취미를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뜨개질,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또는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것에 다시 몰두할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취미가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우정이나 활동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 목표 설정. 일일 목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침대 정리하기, 건강한 식사 요리하기, 또는 동네 한 바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일들이 하루를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가 배운 것처럼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직장 관련 책임이 없을 때에도 목적의식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작업에서도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적은 항상 거창한 사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는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발걸음들은 당신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당신에게 목적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취미나 활동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동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김지연 씨처럼 삶의 기쁨과 만족감을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루틴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느낌에서 매일이 소중하다는 느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적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유 2. 신체 건강 쇠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통증, 아픔,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관절 뻣뻣함, 낮은 에너지 수준, 만성 통증은 때때로 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삶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70세가 된 후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었고 공원 산책과 정원 가꾸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과 무릎 불편함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몸 안에 갇힌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증과 아픔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라톤을 뛰거나 극단적으로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 없이 신체적 불편함을 관리하고 심지어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움직임은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에너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적으로 지내고 몸 상태를 더 좋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입니다. 매일 부드러운 운동.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뻣뻣함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거나 다리를 한 번에 하나씩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집 주변이든 동네를 통하든 근처 공원에서든 하루에 단 10, 15분만 걸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요가. 요가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또 다른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자세로 몸을 비틀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요가 스트레칭은 균형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비디오가 의자 요가나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초보자 친화적인 루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체 운동을 할 수 없더라도 하루 종일 작은 움직임들이 쌓입니다. 매시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운전하는 대신 우체통까지 걷거나 TV를 보면서 간단한 의자 운동을 해보세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은 전반적인 에너지를 크게 증가시키고 느끼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가 하루에 단 10분씩 걷기 시작한 후 그녀는 에너지와 기분에서 큰 개선을 느꼈습니다. 단 몇 주 안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더 활기차게 느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김지현 씨는 핵심이 불편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지내고 그것을 통해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70세 이후 신체적 변화를 느끼셨나요? 어떻게 활동적으로 지내고 몸을 계속 움직이시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과감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움직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거나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운동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일상 루틴에 통합함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며 전반적인 웰빙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당신을 통제하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점차 활동을 늘리세요.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유 3. 사회적 고립. 나이가 들면서 사교계가 줄어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이사하고 오랜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며 수년에 걸쳐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70세에 이르면 상대적인 고립 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이웃 또는 가벼운 지인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더 이상 그들의 루틴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을 주어 외로움, 슬픔,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사교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나 한때 참석했던 사교 행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갔었어요. 김지현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는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내 생각과 함께 혼자였어요. 외로움은 노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회적 연결조차도 웰빙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그룹이나 클럽 가입. 고립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룹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 클럽, 정원 가꾸기 모임,
또는 운동 수업이든 지역 그룹에 가입하면 소속감을 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그룹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 때로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영상통화를 예약하세요. 간단한 대화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면 연결감이 되살아나고 삶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대화, 사교를 시작하기 위해 큰 행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연결이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든 산책 중이든 동네 행사에서든 이웃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와 같은 작은 상호작용은 우정을 쌓고 더 큰 공동체 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활용,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거나 가족 및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기술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소셜미디어, 심지어 간단한 메시징 앱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통해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사교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술은 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지역 도서관의 주간 독서 클럽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적인 자극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매주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지연 씨는 수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술을 통해 다시 연결하는 것이 그녀가 그리워했던 연결감과 동지애를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을 통해 김지연 씨는 단지 일정을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인간관계의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나요?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팁과 경험을 알려주세요. 사교 생활을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크든 작든 사회적 연결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고립이 표준이 되게 두지 마세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놀랄 것입니다. 지역 그룹을 통하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든 단순히 이웃과 대화하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복과 삶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유사, 정신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몸은 변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때로는 삶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슬픔이나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 문제만큼 노인들에게 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지연 씨는 은퇴 후 이 현실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안하고 약간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루틴과 흥분을 그리워했고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나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웰빙을 개선하고 나이가 들어도 예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연습.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도록 돕고 불안이나 우울증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는 하루에 단 10분 동안 명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평온함과 통제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 유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또는 새로운 것 배우기와 같이 마음을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호기심을 유지하고 뇌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말 풀이를 풀거나 기억력 게임을 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든 정신적 자극은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거나 지원 그룹 가입. 때로는 가장 유익한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그룹은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역 지원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연결감과 이해심은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기 쓰기 시작. 생각을 적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료적일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감정을 처리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지현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잘된 일과 감사한 일에 대해 적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날에도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정신 건강을 향한 김지현 씨의 여정은 작고 간단한 습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지원 요청은 그녀가 천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졌고 이는 전반적인 기분과 삶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그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신건강 루틴이 있나요? 70세 이후 예리하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팁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웰빙을 우선시하기에 결코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마음 챙김, 정신적 도전, 치료 또는 일기 쓰기와 같은 간단한 실천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이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작별 인사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상실로 남겨진 정서적 공허함은 압도적으로 느껴져 슬픔, 외로움, 때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또는 친한 친구이든 슬픔은 상실 후 오랫동안 남아 슬픔의 장소에 갇힌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이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 없는 삶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슬픔은 항상 거기 있었고 진정으로 삶을 즐기는 것을 방해했어요. 슬픔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상실 후 얼마나 오래되었든 슬픔을 처리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찾고 치유를 향한 적극적인 단계를 밟는 것은 상실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별 지원 그룹 가입. 슬픔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비슷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과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별 지원 그룹을 제공합니다. 김지현 씨는 사별 지원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판단받지 않고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는 슬픔 속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 또는 치료사와 상담. 슬픔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와 이야기하면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안도감과 이해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슬픔의 단계를 탐색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종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용. 슬픔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계속 나아가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실과 함께 오는 슬픔, 분노 또는 좌절감을 느낄 시간을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추모 의식 만들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작은 의식이나 활동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일에 촛불을 켜거나 사진 앨범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추모 행위는 평화와 연결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종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갇힌 채 몇 달을 보냈고 완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별 지원 그룹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했고 치유는 잊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억과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김지현 씨는 슬픔을 처리하고 새로운 목적과 기쁨으로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위안을 찾고 치유 과정을 시작했나요? 아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고 평화를 찾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슬픔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한다고 해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원을 찾고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용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강력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상실 후에도 다시 기쁨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유, 육가,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식단. 나이가 들면서 습관과 생활 방식 선택은 전반적인 행복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공식품 섭취, 충분한 수면 부족 또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등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며 이는 웰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굼뜨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심지어 더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현 씨는 수년 동안 식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빠르고 쉬웠지만 영양가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위안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편리한 것은 무엇이든 먹었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으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처럼 김지현 씨는 이것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작은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개선을 보기 위해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식단과 일상 습관의 작은 변화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기. 종종 설탕,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굼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 간식과 식사를 줄임으로써 더 활기차고 집중력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접시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하루에 한 끼, 예를 들어 건강한 샐러드나 구운 채소부터 시작하여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과일과 채소 더 많이 추가. 과일과 채소는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잎이 많은 채소, 베리류, 사과, 당근과 같은 다채로운 농산물을 식사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과일의 천연 설탕은 설탕 간식과 함께 오는 급락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수면 우선시. 수면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하며 많은 노인들이 소홀히 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기분 변화, 기억력 문제, 에너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개선하려면 차분한 밤 시간 루틴을 만들고 저녁에는 카페인과 전자기기를 피하며 일관된 수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김지현 씨는 매일 밤 7, 8시간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에너지 수준이 급증하고 하루 종일 더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 더 많이 마시기. 탈수는 피로감과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소 8잔을 목표로 하세요. 오이, 수박, 오렌지와 같이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는 처음에 식단을 바꾸는 것을 주저했지만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곡물, 콩류와 같은 전체 식품에 집중하는 더 식물 기반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자 극적인 개선을 보았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최고조에 달했고 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일 밤 유급 시간을 푹 자는 것을 우선시하여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지현 씨의 작은 조정은 신체 건강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주어 삶에서 더 행복하고 참여적으로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좋아하는 건강한 식사나 간식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영양가 있는 레시피나 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식단과 수면 습관에 작지만 영향력 있는 변화를 줌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기분이 나아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든, 더 밝은 기분이든, 또는 단지 전반적인 웰빙 감각이든 황금기를 진정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유 7. 부정적인 생각과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이 쇠퇴를 의미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 능력, 심지어 전반적인 기쁨 감각에 있어서든 말이죠. 많은 노인들은 노화가 한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믿음을 고수하며 이는 정신적 웰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더 어렵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현 씨는 예전에 자신의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노화는 속도를 늦추고 힘을 잃고 덜 유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삶이 나를 지나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 김지연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사고방식이 그녀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김지연 씨가 관점을 바꾸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노화를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 수준에서 새로운 기회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노화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장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 바꾸기. 노화가 특권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도전 과제가 따를 수 있지만 지혜, 경험,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나이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생각을 재구성하고 그것과 함께 오는 자유, 지식, 새로운 경험을 감사하세요. 감사 연습. 사고방식을 바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적는 일일 감사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삶의 좋은 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행복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화를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리세요. 더 이상 마라톤을 뛸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며 한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노화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직접이든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서 삶을 최대한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긍정적인 지원 시스템은 자신의 노화 과정에 대한 견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가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그녀의 전체적인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신체적 한계에 집중하는 대신 매일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것들, 가족과의 조용한 순간, 정원에서의 간단한 산책의 기쁨, 삶을 서두를 필요 없는 자유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그녀를 더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화가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길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어요. 김지연 씨는 회상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기쁨과 목적의식을 느껴요. 노화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떤 작은 사고방식 변화가 삶의 이 단계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래 댓글에 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나이 드는 특권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힘을 실어주는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화가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그것은 성장, 기쁨, 만족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관점에 관한 것이며 사고방식의 변화로 황금기를 아직 최고의 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변화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70세 이후에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장을 아직 최고의 장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위해 다음 비디오를 구독하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Ngon dung lien quan dua, TXT3, TXT4, TXT5, TXT6, TXT, Dui TXT, Jai Nua, Hien Tien Trinch Tu Dui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파일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현지화했습니다. 등장인물 이름과 장소를 한국적인 맥락에 맞게 수정했으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어 주석 없이 작성했습니다. 제목 2025년 당신의 삶을 바꿀 5가지 아주 작은 습관. 만약 아주 작은 습관 5가지가 2025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너무 간단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단지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하고 마음 챙김 식사를 하며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습관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간과하지만 모든 차이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40년간 보람있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최근 은퇴한 67세 박은주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 또래의 대부분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고려할지 모르지만 은주 씨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2025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미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주 씨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더 많은 에너지, 더 깊은 삶의 목적,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연결될 방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고 자신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작고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움직임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부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이 습관들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번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을 변화의 해로 만들고 싶은 어르신이라면 은주 씨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작은 습관들은 단지 은주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 쉽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도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실용적인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습관 1. 아침 운동. 은주 씨는 매일 아침 단 10분간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단하고 쉽고 그녀의 거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매트와 몸을 움직이고 다가올 하루를 위해 마음을 집중할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주 씨는 예전에 특히 긴 밤잠 후에 몸이 뻣뻣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0분의 움직임은 그녀의 몸을 위한 개인적인 모닝콜과 같습니다.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엄격한 운동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요가 자세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고양이소 자세가 있습니다. 은주 씨는 이 자세를 좋아하는데 특히 밤잠 후에 등과 목을 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는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고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분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분은 은주 씨의 기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신체 활동조차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주 씨가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면 그녀는 더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그날 어떤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 것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의 영향은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웰빙에도 큰 역할을 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것이 요가 전문가나 운동선수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주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운동하거나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부드러운 요가 플로우를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은주 씨는 하루를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밤에 더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더 편안하고 균형 잡힌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럴 시간이 없어 또는 요가를 할 만큼 유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의 장점은 어떤 수준에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편안한 것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거의 즉시 그 혜택을 느낄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집중력,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긍정적인 전망을 말이죠. 아침 운동의 혜택을 경험해 보셨나요? 자신만의 루틴이 있거나 시작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은주 씨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면 이 작은 습관을 당신의 아침에도 추가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습관치, 마음챙김 식사. 은주 씨가 삶에 도입한 가장 강력한 작은 습관 중 하나는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식사를 서두르는 대신 그녀는 시간을 갖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몸이 그녀에게 말하는 것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는 그녀의 신체적, 감정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주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메일에 답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무심코 음식을 입에 넣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음식의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식사를 마칠 때쯤에는 종종 배가 부르거나 나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음식을 충분히 씹으며 각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음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킨 습관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는 단순히 식사를 즐기는 것 이상입니다. 몸과 연결되고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더 잘 맞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삶이 바빠질 때 우리는 때때로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음식이 거기 있거나 습관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부를 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마음챙김 식사의 건강상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첫째, 소화를 개선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는데 시간을 들이면 소화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복부 팽만감, 속쓰림 및
기타 소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식사 후 더 이상 그렇게 무겁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으로 몸에 과부하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챙김 식사는 감정적 웰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는 종종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감사하고 식사 시간 동안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각 식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체크하는 또 다른 과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녀를 더 중심 잡고 몸과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은주 씨는 또한 단순히 습관이나 지루함 때문에 먹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녁 식사에 앉을 때 그녀는 음식이 그녀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집중합니다. 식사의 따뜻함이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의 위안을 주는 맛이든 말이죠. 그녀는 또한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필요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습관은 그녀의 식사에 더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히 더 천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배고플 때와 충분히 먹었을 때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주 씨는 예전에 자신이 정말 얼마나 배부른지 생각하지 않고 접시가 깨끗해질 때까지 먹곤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배가 터질 듯이 먹는 대신 만족감을 느낄 때 멈춥니다. 이것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더 깊은 존중감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마음챙김 식사의 아름다움은 삶이 아무리 바쁘거나 과거의 식습관이 어떠했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식단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늦추고 음식을 완전히 씹고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속도를 늦추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아차리셨나요? 전에 마음챙김 식사를 시도해 보셨거나 혹은 일상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습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식사를 음미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 혜택을 확인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습관 3. 감사 실천. 은주 씨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습관은 매일의 감사 실천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습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그녀의 전반적인 행복과 삶에 대한 전망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건강 문제나 노화의 기복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잘 안 풀리는 일에 집중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긍정적인 점을 잠시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갇히거나 성취하지 못한 것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녀는 잘된 일에 주의를 돌립니다. 은주 씨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약속은 취소되었고 해야 할 일 목록은 계속 늘어났으며 평소만큼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날들이 그녀를 좌절하거나 패배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은주 씨는 일기장을 가지고 앉아 감사했던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 여동생에게서 받은 전화, 그리고 오후에 했던 조용한 산책과 같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 씨는 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날의 어려움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감사의 행동은 그녀가 안정감을 느끼고 더 희망적이며 심지어 그녀가 아끼는 사람들과 사물에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강력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심지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점에 집중하면 뇌가 다르게 연결되기 시작하여 역경에 직면했을 때 더 큰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은주 씨는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매일을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어려움에 휘말리기 쉽지만 감사는 항상 감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은주 씨에게 3가지를 적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방법인 밤 시간 루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무언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도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이 실천은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여전히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감사를 처음 접하거나 시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은주 씨의 간단한 습관은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멋진 일기장이나 정교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잠시 멈추고 감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지해주는 친구, 화창한 날, 심지어 좋은 커피 한 잔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인식하는 행위는 기분을 바꾸고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감사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를 적어보지 않았다면 오늘 밤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습관 4. 잠들기 전 디지털 디톡스. 은주 씨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작은 습관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디지털 디톡스라는 새로운 루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 휴대폰, 컴퓨터, TV, 없음에서 벗어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기의 불빛에 빠져드는 대신 그녀는 독서, 뜨개질 또는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활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노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수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트레스, 건강 문제 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의 변화 때문이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은 수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신체 자연 생성을 방해합니다. 은주 씨에게 화면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효과적으로 긴장을 풀고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지도록 도왔습니다. 은주 씨는 예전에 저녁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며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밝은 빛, 그리고 유혹적인 방해 요소들이 화면을 끈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 안절부절 못하며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주 씨의 밤 시간 루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모든 기기를 끄고 진정으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그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습관 중 하나는 좋은 책을 읽으며 웅크리는 것입니다. 은주 씨는 수년간 시간을 내지 못했던 독서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고 이야기에 몰입하는 행위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긴장을 풀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방법으로 시작한 취미인 뜨개질을 즐깁니다. 이러한 간단한 활동들은 그녀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이점은 더 나은 수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술과 단절하는 것은 은주 씨에게 하루를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의도를 설정할 시간을 줍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그녀의 저녁에 평온함과 마음 챙김의 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을 서두르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대신 이제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평화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숙면은 정신적 명료함, 정서적 웰빙,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가에서 면역 기능 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이 양질의 수면을 촉진하는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주 씨의 디지털 디톡스는 또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심야 알림에 휘말리는 유혹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오는 끊임없는 정보의 폭격은 정신적으로 지치고 과도하게 자극받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과의 경계를 만들므로써 은주 씨는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즐기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수면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화와 만족감을 높인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디지털 디톡스가 밤시간 루틴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하여 모든 화면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책 읽기, 일기 쓰기, 뜨개질 또는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든 화면이 없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휴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보셨나요? 밤에 어떻게 긴장을 푸시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긴장을 풀고 편안한 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밤이 플러그를 뽑고 그것이 당신의 수면과 웰빙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완벽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습관세, 사회적 연결 우선시하기. 은주 씨가 2025년에 받아들인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은주 씨는 다소 집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함, 자신의 루틴,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의 편안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 새로운 장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사회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든, 동네 행사에 참석하든, 단순히 이웃과 대화를 나누든, 은주 씨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순간들이 진정으로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동성이 더 어려워지거나 친구나 가족이 더 멀리 살 때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웰빙,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이며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주 씨에게 이 작은 습관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집에 머무는 것에 만족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녀의 동네에 있는 다른 은퇴자들과의 주간 커피 모임에 등록했습니다. 그룹은 매주 금요일 아침 동네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회사를 즐깁니다. 새로운 지인들의 단순한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은주 씨의 한 주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합니다. 은주 씨는 또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하여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근황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종종 은주 씨와 그녀의 친구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향수로 가득 차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서로의 삶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한 사회적 연결의 정서적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교할 시간을 내면서 은주 씨는 기분이 좋아지고 더 큰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의 동작을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상호작용과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야기하거나 사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주 씨에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녀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그녀가 필요할 때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연구는 은주 씨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당신이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은주 씨의 이야기는 연결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역 수업에 등록하든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든 또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에게 단순히 전화하든 이러한 작은 발걸음은 전반적인 행복과 건강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연결을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교가 반드시 큰 모임이나 붐비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누거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그룹에 가입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사회적 연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지내시나요? 아래에 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사회생활을 활기차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도록 도와줍시다. 요약 및 결론. 2025년에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작은 습관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침 운동.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단 10분간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기. 마음 챙김 식사. 식사 시간에 속도를 늦추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배고픔과 포만감에 대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감사 실천. 매일 밤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한 3가지를 적어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복감을 높이기. 디지털 디톡스.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평화롭게 긴장을 풀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화면에서 벗어나기. 사회적 연결.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간 커피 모임이든 오랜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시하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꾸준히 실천할 때 2025년 당신의 일상생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행복, 장수에 큰 개선을 가져오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단지 박은주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에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이 습관들이 당신의 한 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2025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올해 우리 자신들의 최고의 버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